비행기가 무서우면 지금 영상을 끄세요. 이 영상은 적격추나 조종사 실수와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나라의 항공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러시아 공군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시기를 겪었지만 이 일은 우크라이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비행기는 세계 최대 터보프롭 항공기였으며 전설이자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자체 발표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비행하기 너무 위험해서 작년에 공식적으로 퇴역 처리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계속 날았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불행하게도 이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었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 항공산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발생한 일과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앞으로 닥칠 일들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AN-22 군용 수송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러시아 프루모츠코 지역의 저수지 근처에서 도시 말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12월 9일에 일어났으며 해당 비행기는 애초에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터보프롭 항공기이며 러시아에 남아있던 유일한 기체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최대 8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0톤입니다. 그거 참 대단하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는 50년이 넘었고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에 퇴역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이 비행기가 비행하기에 너무 위험해서 퇴역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퇴역한 비행기는 보관되거나 부품으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항공은 너무 심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군대가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퇴역한 비행기들을 꺼내서 아무 문제도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보시다시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비행 중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용감하게 비행기를 민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 추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용감함이 이 사건이 실수가 아니었고 일회성 오류가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해온 정책의 결과입니다. 바로 전날에도 푸틴의 정책 때문에 러시아는 2명의 추가 희생자가 발생했고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두 전투기 조종사에게 드론 격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전투기에 앉자마자 사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경납고 안에 있었고 둘 다 천장에 부딪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이 아니라 푸틴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침공이 러시아 항공산업이 민간과 군사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전인 12월 12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활주로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하고 있던 러시아 AN-26 수송기를 포착했습니다. 비행기는 완전히 적재돼서 있었고 조종사는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러시아의 무능함 때문에 단 한 주 만에 비행기나 전투기를 실제로 띄우지도 못하고 러시아인 10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조짐을 봐왔습니다. 작년 3월 우리는 환상을 봤습니다. 1970년대에 제작된 IL-76 군용 화물기가 이륙 도중에 다시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묘지에 추락해 탑승자 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은 러시아 항공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고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은 그 여파의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 항공산업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 항공사들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서방은 이 항공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러시아 항공기들이 서방 국가들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외국산 부품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즉,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자 러시아 항공기들은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많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 서방 항공기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제작된 항공기조차도 러시아가 실제로 생산할 수 없는 중요한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부품을 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정기적으로 정비, 수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재로 러시아는 이를 이용하지 못했고 올해 초 서방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며 죄책감을 주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미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봐요, 우리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죽고 러시아 항공사 제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푸틴이 침공을 멈추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고 제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은 상황이 곧 나빠질 것이라는 걸 시간 문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가 항공 분야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생산하기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계획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우리는 2030년까지 1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국내산 항공기들. 푸틴이 2년 전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171대 새 비행기를 생산해야 했어요. 2025년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러시아는 목표를 수정해 올해 말까지 21대 비행기만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12월 중순이라고 해봅시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몇 대의 비행기를 만들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단 한 대입니다. 푸틴의 손자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쯤이면 정말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농담은 그만두고 이제 3년 반이 지났다는 점이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새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서방 부품도 못 구하는데 일부 비행기는 어떻게 아직 운항 중일까요? 이건 일종의 비행기 식인 풍습과 비슷합니다. 러시아 항공사들은 실제로 운항 중인 일부 항공기를 분해해서 그 부품을 다른 비행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러시아의 두 대형 항공사, 그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에어로플로트인데요. 이 두 회사가 아주 공개적으로 화물 항공기 8대를 이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며 이 비행기들이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품 공급용으로만 구매하며 이를 부품 기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 러시아 항공기 보유 대수가 2022년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 개발도상국이란 대신 오히려 반대 용어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단어 선택이 어렵습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같은 대국에는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장 큰 나라이고 12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와 다양한 민족, 그리고 여러 연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난 25년간 통치하면서 의존해온 항공 연결이 없다면 러시아 내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푸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모스크바가 시베리아나 체첸의 지역사회에 물자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들이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제약도 없고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아 스스로 검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사해서 저희가 검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